다음에 또 한 명의 그 19세기의 여성 화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메리 카사트라는 여인이에요. 원래 미국에서 출생한 화가인데 프랑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공부를 이제 그 개인 교습으로 역시 에꼴드 보자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개인 교습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미국에 돌아갔지만 역시 여성 화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다시 카사티는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역시 르브르에서 작품들을 모작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거기서 이제 이 모작도요 허가를 받아요. 프랑스 정부의 르브르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거기서 인상파 화가 중에 에드가 드가를 만나게 돼요. 에드가 드가를 통해서 이제 이분도 역시 어, 화가로서 이제 당대 화가라는 직함을 받진 못했지만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1890년대, 90년대에 들어서 이제 창작이 뛰어난 창작성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역사에 남는 화가가 되었는데 그의 작품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메리 카사트도 실외에서 화가로서 그림을 그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모성애를 중심으로 한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한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목욕을 시키는 장면, 유모가 목욕을 시키는 장면이라든가, 엄마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이라든가, 또 이렇게, 어, 졸면서 이렇게 막 칭얼대는 아이를 씻기고 있는 엄마라든가, 이런 실내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 실내 그림이 주로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성들이 그림을 그리는 어떤 특권을 가진 것은 이렇게 메리 카사트나 나해석 그리고 베르트 모리조 같은 그런 선구자적인 여성 화가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술대학도 여성이 입학할 수 있게 됐고 미국에서도 여성 참정권을 위해서 선거권을 위해서 100년 동안 앨리스 폴이 투쟁을 비폭력 무저항으로 100년을 투쟁을 해서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선거권을 여성이 가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 이전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9세기 이전에는 왜 여성 화가가 없었는가라는 책에 보면은 여성들은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그 남자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집안에서 일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또 혹은 뭐 외모를 가꾸거나 또 집안을 이렇게 다스리는 잘 유지하는 그런 쪽에 여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던 시기라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최근의 화가들 중에서 알렉스 카츠라는 사람. 이 그림은 이제 알렉스 카츠의 그 역시 이제 팝아트의 선구자로서 생면 회화. 우리들 작품 중에도 김주영 선생님이나 또 서 어, 해나 같은 경우 이런 팝아트 기법에 가까운 색을 평면 회화로 많이 그렸는데요. 알렉스 카츠는 200회 개인전과 500회 그룹전을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화가예요. 아직 1927년 출생인데 1960년대에 팝아트가 시작이 되죠. 앤디 워홀에 의해서. 근데 각자의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팝아트는 평면 회화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생면회화가 되기까지는 어, 폴 고갱의 회화가
어떤 회화에서 색채가 어떠한 그림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그 나비파에서. 그리고 앤디 워홀이 그 실크 스크린으로 평면 프린트를 이제 평면 판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알렉스 카츠는 비유적 그림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는데 첫 그림을 그릴 때 10년 동안 자기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1000개의 작품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으로 하버드의 이러한 중산층의 얼굴, 여성 얼굴들 이렇게 그리게 됐어요. 요즘에는 이제 팝아트에서 파생된 수많은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저도 약간은 아니죠. 거의 팝아트와 컨템포러리 개념 미술을 섞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팝아트는 1967년, 6, 70년대에 유행했지만 지속적으로 팝아트의 후예들이 계속적으로 회화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렉스 카츠의 그림이에요. 참. 여보세요. 제가 지금 강의 중이어서 끝나고서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중요한 사안이에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카츠의 작품이에요. 알렉스 카츠가 그린 여성의 얼굴들의 모습인데 극도로 선과 색채 그리고 형태만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명암을 넣어서 생면 회화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러한 이제 생면 회화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되는 이유는 굉장히 그 우리가 그 모바일 앱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영화 이렇게 빛을 투과해서 그림을 작품을 다 보기 때문에 그 빛을 투과했을 때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그러니까 빛을 투과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그 생면회화예요. 만약에 옛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또는 19세기 인상파 그림을 빛에 투과시키면은 어, 그림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까 모네의 그림도 그랬죠. 그런데 이 카츠의 그림은 굉장히 밝고 명랑하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마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은 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같은 경우도 다 생면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최근에 그 미술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린다. 이 그림은 참 쉽게 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는 것이 터치를 남기는 것보다 굉장히 그림이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정확해야만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도에 훈련된 그런 상황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년 전에 전시를 했는데 여러분이 알렉스 카츠라는 사람이 어디선가 전시를 한다 하면 가서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